안녕하십니까. 인간AI의 오늘 7주차이네요. 벌써 7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내용은, 오늘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도대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이제 삶을 갖다가 살아야 되는지, 또 그러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요. 먼저 행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각자 이야기하는 게 좀 다르죠. 네. 행복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예, 어떠한 대답이 나올까요? 구태여 찾지 않는 것?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 행복을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엄마가 좋을 때 잘 보고 사주는 거야. 엄마. 가족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행복은 저를 되게 즐겁게 만드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 좋을 때가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가족이랑 있을 때랑 아이돌 볼 때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웃는 것? 지금도 내일도 항상 저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생기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것들.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보는 것. 웃음이 끊기지 않는 것. 일상의 평온함.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말로 빠져서 살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항상 갈망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변화무쌍한 것. 구태여 찾지 않는 것? 사소한 것으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슬프지 않는 것. 크기와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 행복이란 웃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 것. 저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새로 도전할 거리를 찾고 처음부터 도전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루게 되면 좋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일상?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 같이 즐거워하는 거. 며칠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걱정 없이 푹 쉬면서 재밌게 놀면 지금으로서는 그만큼 큰 행복이 없을 것 같네요. 내 성취감을 만족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랑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 무엇.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 행복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이 행복하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 자기 만족? 나의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배려받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슬픔을 나누고 그런 것. 주어진 환경이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냥 너무 걱정 없이 사는 거. 현재에 만족하는 것, 편안함,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매 순간 웃을 수 있는 것. 어떤 삶의 증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아주 공기가 깨끗한 산속에서 산책하거나 지내는 것.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행복을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나에게 행복이란 유언하구나. 자녀들의 기쁨입니다. 행복이란 우리 식구들, 가족.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생물학적과 심리적 행복이 있는데, 생물학적은 나의 생체 리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심리학적 행복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면서 맛보는 일시적 기쁨입니다. 손자들이요. 모든 것이 제 생각하는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 한
함께 나누는 거? 행복이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일에 몰입하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것. 그래서 손주 보는 게 행복이에요. 그 이제 가까이 살아서 매일 오거든요. 손주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자기가 정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고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속에서 그 내뿜는 공기, 산속의 그 산소, 새소리 그 들으면서 걷는 거, 산책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행복이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걸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 작곡하는 거, 혹은 내가 만드는 거,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사랑을 주고받는 것. 공사. 네.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걸 다시 한번 행복에 대해서 각인시켜. 행복에 대해서 지금 5살부터 74살까지 무려 70명에게 이제 물어본 이제 답인데요. 굉장히 다양한 답들이 나오죠. 그렇죠?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한마디로 이렇게 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또 사전을 찾아봤죠. 그래서 행복의 사전적인 의미를 국립국어원에서 이제 발간하고 있는 표준국어대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은 첫 번째, 복된 좋은 운수 또는 행우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 이것을 행우 또는 휴복이라고도 표현을 한다고 하고요. 바로 이렇게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또 최근에는 이러한 이제 그 말들이 우리 많이 유행이 되고 있죠. 여러분들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소확행, 그렇죠? 작고, 확실한 그런 행복. 소소하지만, 즉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그런 행복. 우리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작지만 확실하게 실현 가능한 행복 또는 그러한 행복을 추구하는 삶의 경향, 이것을 소확행이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바로 이 소확행은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냐면은 바로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이 이제 소설가라고 그럴까? 작가가 쓴 에세이. 어떤 에세이냐면 랑겔 한스 섬의 오후라고 하는 1986년에 쓰여진 그런 이제 소설 그 에세이인데요. 즉 수필인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러한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갓 구운 빵을 손으로 찢어 먹는 것. 서랍 안에 반듯하게 접어 돌돌만 속옷이 잔뜩 쌓여 있는 것. 새로 산 정결한 면 냄새가 풍기는 하얀 셔츠를 머리에서부터 뒤집었을 때의 그런 기분. 또 겨울밤 부스럭 소리를 내며 이불 속으로 들어오는 고양이의 감촉. 이러한 바쁜 일상에서 느끼는 작은 즐거움. 아주 소소한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소확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요거랑 유사한 용어로 스웨덴에서는 라곰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대요. 또 프랑스에서는 오캄, 덴마크에서는 휘게, 이러한 표현들이 쓰인다고 해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작지만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그런 이제 소소한 그런 이제 행복감, 이것을 소확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 사람들 어떨 때 행복함을 느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이나 이렇게 저희가 질문하고 있어요.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혹시요 사장님에게 행복은 뭐세요?
행복이요? 네. 돈이요? 돈이요? 돈 같은 어떤 거 가장 하고 싶으세요? 제일 하고 싶은 거 저도 잘해야죠. 부모님한테. 돈이죠. 돈입니다. 집이 없이 살아서 돈 있는 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저는 뭐 리듬? 네, 리듬이요. 리듬 is my life. 리듬 재밌으니까 여기 사람이 인생이라는 게 리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인체적인 리듬. 이게 행복이란 오늘 밤에 침대에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는 게 행복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처럼 잠깐이라도 고민을 안 하고 지나갈 수 있는 게 행복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지금 행복하시겠네요? 제 생각에는 진정한 행복이란 건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있는 거를 진짜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미래라는 게 언제 뒤바뀔지 모르고 그거는 확신을 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가까이 항상 가장 필요한 건 주위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복을 항상 존재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게 있으면 할 수 있으니까. I'm a producer. I am a music producer. So my happiness is making music. Making music. And if I make music and makes other people happy, then I'm happy. 오케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닐까요? 제 친구들이랑 같이 어렸을 때부터 소명 하나님이 주신 그 꿈 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던 꿈인데 그 꿈을 찾아가는 것이 저희들 꿈인 것 같아요. 그냥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무엇을 생각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혹시 한 가지 그림 그려주실게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 행복이란, 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자기, 상황에 맞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저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다. 한번 채워보세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한번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게 행복이란 무엇일까? 나에게 행복은 무엇이지?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대면 강의라면 제가 몇 명 물어보고 그랬을 텐데 뭐 지금도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이게 또 카메라는 저쪽에 있고 또 지금 여러분들 등장해 있는, 출석해 있는 것이 굉장히 멀리 보여가지고 잘 보이질 않아서 제가 묻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여러분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이렇게 바라고요. 자, 이런 행복에 대해서 우리 옛 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한번 살펴볼게요. 예,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이성적으로 결정한 목표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추구해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것. 그것을 행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쾌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과정에서 그렇게 얻어지는 부산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아, 역시 철학자다운 그런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죠? 또 다른, 철학자죠. 예.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는 행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니체가 말하는 행복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진짜, 뭐 철학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고난과 고통이 없기를 바라지 않고 그런 것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또 정신적인 평정과 충실함을 느끼는 그러한 상태를 갖다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행복이 현재 여기에 그런 일상에서 의미 있게 살아 있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자각 또는 감사의 의식,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조금은 이렇게 철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니체는. 예, 이렇게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가 하면 또 우리 영화 배우 중에 헬렌 미렌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영화 배우가 있어요. 이 영화 배우가 한 졸업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행복한 삶을 가지는 데는 5가지 규칙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So, to help you along the way, I'm going to share a few rules that I've picked up during my life of disasters and triumphs. I call them Helen's Top 5 Rules for a Happy Life. Rule number 1, don't be in a rush to get married. You know, I married my husband Taylor a lot later in my life and it's worked out great. And always give your partner the freedom and support to achieve their ambitions. Number 2, treat people just like people. A long, long time ago, an actress friend of mine did the most simple thing and taught me a huge lesson. We were in the back seat of a car being driven to the location where we were filming, and she was a smoker. In those prehistoric days when you could smoke in a car, and she got out her cigarettes, and before she lit up, she offered the driver one. So simple, you know, but thoughtful. To her, he wasn't a driver person, but a person. A person who might want to smoke. So remember that every single person, whether they have dominion over your life or not, deserves equal respect and generosity. Number 3, ignore anyone who judges the way you look, especially if he or she is some anonymous creep lurking on the internet. Number 4, don't be afraid of fear. These words bring me back to my high school, and the moment I walked into her office as a trembling 11-year-old about to enter high school. I'll never forget the words of that headmistress. She said, don't be afraid of fear. Don't let fear rule you. But for the moments when you're challenged by other fears, like, oh, am I good enough? Am I smart enough? Will I fail? Throw caution to the winds. Look fear straight away. And rule number 5 for a happy life. Don't overcomplicate things. You can navigate each day just by following some very practical advice that I'm going to give you right now. A few do's and don'ts, okay? Don't procrastinate, especially when saying thank you when it's merited. Don't lose your sense of humor. Do confront bullies. Do open your heart to love. 네, 우리 헬렌 미렌 배우는 이렇게 한 졸업 식사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5가지 규칙을 제안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같이 이제 한 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그 서울대학교에 그 행복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바로 이 행복연구소에 그 이제 소장을 맡고 있는 분이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인데, 바로 이제 최인철 교수님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또.
행복을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좁게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술집에 가보시면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인생은 짧고 굵게 살자. 인생 별거 없다. 마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시간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 only live once라는 게 뭐냐면 어차피 우리 한 번밖에 안 산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 인생이 짧다고 생각하니까 즐겨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짧은 게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게 돼 있으니까 의미 있는 일을 하다 죽자. 요도 You only die once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는 때로는 인생이 짧다고 느껴지는 순간도 있지만 인생이 충분히 길다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그에 맞는 행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한 것처럼 보여요. 행복한 사람들은 좋아하면서도 잘하는 일을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죠. 좋아하는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며칠이고 밤을 새워요. 엄청나게 거기다 공을 들입니다. 그러면 잘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잘한다는 이유만으로 며칠씩 밤을 새우고 자기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느냐? 그거는 좀 상대적으로 덜해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하다 일단.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좋아하는 일을 택해보는 것이 잘하는 거를 가져오는 결과도 나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 기법에 뭐가 있겠느냐. 보통 심리학 하게 되면은 마음을 바꾸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저는 사실 환경을 바꾸는 거를 더 중시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행복이 마음먹기만의 문제라고 생각할수록 그 효과가 오래 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결심을 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들하고 어울려야 돼요.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은 뭐냐? good life에서 L을 W로 바꿔가지고 good wife라고 그래요. 좋은 사람. 그러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좋은 사람이 있는 게 good life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행복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 행복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의미의 행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단 하나의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나는 친구들이랑 깔깔깔 놀 때도 행복이고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행복이고 뭔가 공부할 때도 행복인데 아니야, 행복은 딱 하나가 있어. 이거는 배워야 돼.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지금 즐겁고 감사한데 행복의 결핍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이게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죠. 넓게 우리가 행복을 보면 자유로워져요. 네, 아주 우리 최현철 교수님이 요즘 그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또 표현을 했죠. YOLO를 택하실 것이냐, 아니면 요도를 택할 것이냐. 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 사니까 즐기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그런 부류가 있는가 하면 요도. You only die once.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 그러니까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은 YOLO로 생활을 하시고 싶으세요? 아니면 요도로 생활하고 싶으세요? 예.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렇게 행복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도 그렇고 또 일반인도 그렇고 굉장히 보는 견해들 또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삶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하버드대학교의 그 조지 베일런트 교수입니다.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쓴 저서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바로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는 누구냐면 뉴욕 출생이면서 정신과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고 하버드대 의대 교수예요. 지금은 이제 명예교수를 하고 있는데요. 1934년생이니까 굉장히 거의 80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88이죠. 굉장히 그 나이가 많이 됐죠. 87. 예. 그리고 인생 성장 연구의 대가이고요. 긍정심리학 분야에 있어서는 대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인 발달 연구를 43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이끌어온 총괄 책임자고요. 미국 심리학 협회에서
주는 재단 기금상이라든가 스트레이커상, 뭐 엘리넥상, 뭐 등 굉장히 다양한 상을 갖다 수상한 바가 있고, 오바마, 빌 게이츠, 저커버그 마찬가지로 추천을 한 그러한 이제 좋은 책입니다. 영성의 진화, 성공적 삶의 심리학, 행복의 완성, 또 뭐 자아의 지혜 등 굉장히 많은 책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사실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우리 도서관에도 이러한 표지의 책이 있고요. 또 이러한 저거는 이제 원서로 aging well. 에이징이라는 게 뭐야? 나이가 먹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삶을 살아가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잘 살아가는, 잘 나이가 먹는, 즉 행복하게 하는 삶, 뭐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고, 우리 책으로는 행복의 조건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 책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책은 요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43년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거의 한 70년 가까운 그런 이제 시간 동안을 갖다가, 왜 그러냐면 이 조지 베일런트 교수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사람, 또 지금은 조지 베일런트 교수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소장이 지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하나는 하버드대 대학생이에요. 하버드에 재학하던 당시의 대학생이에요. 평균 출생 연도가 1921년생.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죠? 지금 80이 넘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 시작한 게 1939년 40부터 42년. 즉 1940년대에 시작한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얼마예요? 1940년대니까. 올해가 지금 2020년 아니에요. 그죠? 예, 2020년이니까는 60년, 지금 80년이 이제 다 돼가네요. 그죠? 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너시티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거고, 요 사람들은 1940년에부터 44년 사이에 이제 그 조사를 이제 했고요. 평균 출생 연도가 1930년생이에요. 그리고 터먼 여성이라고 해서 1911년. 이거는 1920년부터 22년 사이. 요 사람들은 비교적 뭐라 그럴까? IQ가 비교적 높은 그런 이제 여성들이에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 대상자는 각각 하버드 대학생이 당시에 재학하던 1999년 208명, 이너시티가 456명, 터먼 여성은 이제 90명. 즉 한 670명 중에서 90명, IQ가 거의 굉장히 높은 130 이상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했었던 거고요. 최종 면담 시기가 2000년대예요. 거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면담 시 사망률이,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39년, 40년부터 거의 2000년까지 해서 60년 동안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면담 시 사망률이 하버드생이 38%고 이너시티 37%, 터먼 여성 37%. 대략 한 40%에 못 미치는 정도의 그런 이제 사망률을 보이고 있고요. 설문지 작성이 대략 2년마다, 터먼 여성의 경우 한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텀을 두고 근데 지속적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건강 검진도 이제 제출을 받았는데 5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았고요. 백인의 여부는 조금 안타까운 게 거의 대부분이 백인이었다는 거예요. 대상이. 하버드생, 이너시티, 터먼 여성이 거의 100%, 99% 정도. 그리고 IQ는 보시는 것처럼 하버드 재학생이니까 130에서 135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이너시티는 보통 이제 서민층이라서 한 95 정도 평균이. 그리고 터먼 여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중에 이렇게 이제 뛰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150 정도 수준이에요. 굉장히 높죠, IQ가. 그리고 부모의 사회적 계층이 1등에서 3등급, 3등에서 5등급, 2등에서 4등급. 대학원 진학률이 76%, 그 다음에 일반 서민은 2%, 그리고 터먼 여성이 23% 이랬어요. 그러니까 역시 하버드생이 모수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높지요. 70세 미만의 사망률이 23%, 37%, 20%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연평균 50세 평균 소득이 10만 5천 불. 10만 5천 불이면 뭐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1억이 넘는 거죠. 그렇죠?
한 뭐 1억 한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너시티가 35,000. 그 다음에 터먼 여성이 35,000.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제 그 활동하는 여성들이 오랫동안 이제 활동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이제 이유도 있을 거예요. 바로 이러한 세 그룹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오랫동안 연구를 갖다 지속을 했어요. 그 연구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시간이 돼서 잠시 쉬었다가 2교시에 같이 그 연구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겠습니다.